안녕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수다의 김민수입니다. 네, 이제 5월달이 끝나고 6월달로 들어가게 되는 시장 흐름들을 좀 보여줄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날씨는 6월이 아닙니다. 날씨는 지금 8월달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런 핫한 이런 상황에서 시장도 같이 날씨 따라서 뜨거워질 수 있을지, 어떤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오늘도 전문가분들과 또 수다를 열심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마성의 매눈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예. 조금 이따가 자세히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제 왼쪽에는 박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머리가 참 차분해지셨습니다. 좀 빨리 오느라고 네. 무스를 못 발랐어요. 요즘은 그래도 강남, 젤, 그리고 젤, 왁스, 이런데 요즘엔 다시 옛날 구찌라고 그러나 이거지? 혹시 도끼빛 갖고 계시나? 요즘엔 또 포마드가 유행이랍니다, 다시. 그래요? 네, 그래서 포마드로 이렇게 보통 냄새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포마드 냄새 좋죠. 그래서 약간 머리를 이제 확 치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따라가실 의향 있으십니까? 유행을? 뭐 그렇게 유행을 선도하면 선도했지 따라가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선도한 적이 근데 한 번도 없다는 거. 그렇죠. 보통 유행은 연예인들이 하시고 저희는 주식의 유행을 선도를 해야죠, 저희가. 그렇죠.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일단 먼저 간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전문가님은 이번 주 5월 말 마지막 주 어떻게 매매 또 수익 자랑 좀 해주시죠. 뭐 1등방답게 역시나 뭐 아침 장 초반부터 잘했고요. 네. 기분 좋게 좀 마감할 수 있어가지고. 네. 근데 종목들이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반은 가고 반은 꼬라박고. 반이라도 가는 게 어딥니까? 그런데 그래도 일단 뭐 까인 만큼 좀 만회를 해가지고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손해 안 보셨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손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 매는 전문가님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자랑을 좀 약하게 하셔서 좀 강하게 하실 기회를 좀 드렸는데. 아니 뭐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냥 위아래 다 먹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불려나가는 계좌 나중에 잔고 캡처해서 한번 띄워주시죠. 사이트에 한번 있는데 저는 또 창 매매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 무방 들어오시는 회원님들 많이 또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건데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원을 가입하려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좀 이제 비법 전수해 주시고 그리고 회원 가입은 2배로 받으시는 가입비는요. 전문가들은 2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도 어김없이 매눈 전문가님은 수익 자랑을 하셨고요. 시장이 5월 말 이번 마지막 주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코너에서 했던 내기는 잊어주십시오. 두 분 다 이제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장이 좀 보통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장이 참 더럽습니다. 더러운. 그렇죠. 더러운 시장이고 오늘 그 5월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막판에 또 이제 무슨 이상한 얘기들도 돌면서 또 물량이 한번 축출이 됐죠.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매든 전문가님. 장 막판에 사실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회원들도 별로 참여 의지도 없었고 저도 뭐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서 중요한 건 내린 만큼 올렸다가 또 다시 그만큼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공략할 또 고지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선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선을 한 3-4개 정도 그어놨는데 요즘 계속해서 그거를 이탈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계속 그거를 보고서 이제 뚫으면 매수, 뚫리면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중요한 기준선을 내려놓기 때문에 월요일에 이제 돌파가 나오면 불치 걸거든요. 근데 뭐 흐름 자체를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상방의 기조가 훼손됐다 이렇게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내렸으면 그냥 내린 만큼 당연한 거다. 거기서 뭐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은 이게 뭐 과하게 내렸다. 뭐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 내리면 내린 대로 올리면 올린 대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뭐 정석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주 쉬운 얘기를 조금 풀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어려운 게 내리면 내리는 대로 공격하면 올라가고 올라가는 대로 공격했더니 내려가고 그렇죠. 그래도 매눈 전문가님은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그런 걸 다 챙기시니까 그러니까 매의 눈이죠. 안 그랬으면 뭐 매미의 눈 죄송합니다. 곰을 그리고 계시네요. 곰의 눈으로 바꾸실 죄송합니다. 박경석 대표님
그럼 이제 5월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 그렇죠. 예, 어려웠고 진짜 어려운 한 달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또 개별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예, 오늘 많이 했죠. 네, 뭐 그럼. 춤을 추더라고요, 종목들이.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6월장 이제 6월장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게 한번 멋있게 한번 쫙 한번 만들어 주시죠, 틀을.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 드리면 이번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거예요. 이제 스타트를 딱 끌었는데 어떤 기업은 뭐 그냥 예상치만큼 나왔고 네. 어떤 기업은 뭐 적자로 돌아선 기업이 있고 또 네. 어떤 데는 이제 흑자로 돌아선 데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네. 어떻게 보면 좀 2000선 부근에서 네. 갈 듯 말 듯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흑자난 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들고 가자. 흑자난 그런, 기업은 예, 들고 가자. 네. 흑자난 기업은 들고 가는데 네. 아마 이제 6월달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죠. 이제 좀 지금 좀 바꿀 종목들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우. 그동안 들고 왔던 종목들을. 그렇게 수익 많이 난 중에서. 거 다 정리하시고 바꾸신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정리하고 네. 이제 1, 2, 3월, 4월 먹었는데 5월달에 좀 까졌다는 거. 너무 5월달에 솔직하시네요. 예, 네. 먹은 거를 한 3분의 1 정도 네네. 한 1월 달부터 계산이 한 30% 수익 났는데 네. 5월 달에 한 10% 정도 까졌더라고요. 아, 예, 계좌 예. 저 이렇게 가상으로 하는 거. 아,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우리 회원님들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네.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래갖고 네. 좀 아닌 종목들은 좀 치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카스라는 종목이 그나마 그래도 좀 올라왔다가 그 상한가 칠 때 반은 털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아서 올라온 폭의 한 반 정도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가 한 400에서 500억 사이인데 네. 지금 매출액은 한 1,300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그 이번 아직 뭐 장 끝날 때까지 봤는데 실적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불안합니다. 그런 거 예. 불안합니다. 아 근데 이제 보면 실적만 본다면은 한 600억 정도는 가야 되더라고요. 시가총액이. 아, 예, 한 60억 정도. 예, 정도, 작년에 이상, 60억 예. 정도가 아, 이제 예. 영업이익이 나왔고 아, 그럼 단순하게 지난번에 상한가 갔을 때 그 이슈로 간 겁니까? 저평가 뭐 실적 좀 대비.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갔더라고요. 아, 혹시 많이 사셔서? 뭐그 정도로 시장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안 있죠. 시장에 예. 영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시장의 영향력.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네. 그래갖고 이제 반은 정리하고 반은 들고 가는 아, 쪽으로 예, 지금 예, 이제 잡고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 예. 하여튼 저 뭐 얘기하자면 결론 얘기하면 네. 일단은 지금 흑자 나왔고 어느 정도 아마 이제 뭐 끝나고 나서 오늘 다 발표를 할 거예요. 오늘까지 발표 못한 기업은 사실 부실 기업이다. 그거는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 네,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는 관리 종목이나 아니면 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두렵죠. 오늘까지 12시까지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좀 자신 있는 데는 미리미리 발표하잖아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자신 있게 미리미리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자신 없는 네. 대기업은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 오늘 오늘 막 진짜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만큼 맞추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 예. 그만큼 갖고 어려졌습니다. 이제 하여튼 좋은 기업들, 흑자난 기업들은 뭐 까짓 것만 한번 들고 가보자. 야,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적자로 전환된 종목들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아, 예.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들고 있는 거 종목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흑자가 났더라고요. 근데 많이는 안 나왔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메뉴 전문가님. 예. 네. 지금 제가 박형석 대표님한테는 그 이제 6월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기업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거죠. 6월 특자난 기업은 계속 가자. 6월. 조금 이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혹시 메뉴 전문가님, 예. 6월장은 이렇게 될 것이다. 지수 흐름하고 이렇게 쫙 한번 또 예.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멋있게 한번 그려주시죠. 그 뭐 변동성 군집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련의 현상을 네? 문제 들어가는데 예. 누가 이렇게 모여있죠? 예, 네. 많이 모였죠. 예, 네. 많이 모였는데, 예. 자 어쨌든 시간적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잘라서 보다 보니까 네. 예, 일련의 어떤 패턴들이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네. 선물 시장에서는 특히 좀 심해요. 그래서 예. 그 전날의 등락이 좀 완전히 셌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특정 시간대의 흐름이 좀 예. 연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흔들릴 때는 뭐 그 전날 이전날 많이 흔들렸다 했을 때는 좀 매매를 좀 자제하는데 네. 그 어제 오늘 요번 이런 장이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예. 근데 생각외로 이 사람들이 이제 포지션을 청산시키는 과정들이 네. 선물과 옵션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외인과 기관이 완벽하게 반가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워낙 치고받고 있다 보니까 네. 이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네.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6월 그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아무래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데 아, 그럼 장주 출렁이 엄청 신만 쪽으로. 예, 네. 그런데 예, 오히려 다음 주는 좀 그렇게 가다가 예, 마침 그 해당 주 D-Day가 있는 주는 네. 오히려 좀 그 한 방향으로 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는 그 방향이 어딜까요? 그 방향은 예.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하방. 이 정도 질문까지 예상 못해서. 제한적 하방, 그렇죠? 네, 제한적 하방. 다음 주는 좀 하방 쪽으로. 제가 자주 쓰게 됐습니다. 방송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하방, 다음 그리고 주는 하방. 옵션 만기일 때는 오히려 약간 좀 상방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둘째 주가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들어온 이 현물의 수급에 따라서 방향성을 쫓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6월달 전망에 대해서 매년 전문가님이 되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여기서 피해갈 수 그렇죠. 삐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코너가 또 하나가 있죠. 네. 지난주는 실패했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분들 두 분들이 다 실패하셨는데 이번 주는 맞추겠습니다. 한 분은 맞추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지수 범위를 얘기를 안 할래야 할 수가 없죠. 네. 매는 전문가님 던져주시죠. 저부터인가요? 네. 오늘은 제가 선생님 먼저. 오늘은 좀 이렇게 하죠. 위아래로. 위로 얼마. 밴드를 밴드로 구성해서 위아래 얼마나 나갈 것이다. 싫습니다. 딱 하나만 어디로 간다.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해주시죠. 주무십니까? 이상하지 못한 질문이라. 그러세요? 그리고 피해갈 수가 없는 항상 제가 항상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에서는 지수 얘기 하나 던지고 시고요. 막판에 종목 얘기 하나 딱 또 던지고 이 두 가지 코너는 피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선을 못 돌파한다는 걸 먼저 이제 저는 거기다 이제 배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제 지금 하방을 물어보시니까 하방에 대한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럼 2020선 돌파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선 돌파는 다음 주에 죽어도 못한다. 그럴 수 없고요. 그래도 내기인데 좀 강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0선 돌파하게 되면 나는 내 차를 걸겠다. 이런. 이번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듣고 싶나 보다. 참고로 일제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97년형 농담이고요. 2020선 돌파를 못한다의 무게를 둔 제한적 하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죠? 제한적 상방이겠죠. 제한적 상방. 제한적 상방이요. 2020선은 돌파를 못한다라고 배팅을 걸어주셨습니다. 2021선이 끝나는 날 제가 매는 전문가님한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석 대표님. 저는 좀 이럴 것 같아요. 쭉 빠졌다가 쭉 들어올리는 장세. 그러니까 6월 첫 주는 좀 그렇게 월화 정도는 좀 빠졌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1940인가요? 그때 이제 찍었던 게.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한 1960까지 좀 빠졌다가 올라오는 게 차트 모양도 예쁘고 어차피 거기까지 빠지는 거는 뭐 그냥 용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번 주까지 2030선 얘기하다가 갑자기 밑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그러다가 시장에 맞게 그렇죠. 시장에 맞게.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요번에 상승 파동이 한 2017포인트인가 어디 하여튼 거기까지 2019 만약 정도. 안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2010선까지 갈 것 같아요. 의견을 물어보는 코너가 아니고요. 나는 웬만하면 좀 낮춰잡으려고. 웬만하면 좀 낮춰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많이 약해지시네요. 많이 약해진 대표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예전에 제가 처음 뵀을 때는 패기 넘치고 강세론자예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도 강세론자고 근데 이제 잠깐만 이제 한 주 동안의 지수를 맞추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주식을 사면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들고 간 쪽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한 주간의 움직임을 맞추려니까 저도 이제 선물을 보기 시작했고 그렇죠. 좀 더 그다음에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죠. 뭐 날카로워진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예민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그러시면 되겠네요. 매의 눈, 부엉이 눈 날카로운 시각으로 너무 많이 갔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는 얘기하자면 1960선까지는 빠지는 쪽이 아닌가. 만약 건다 그러면 60선까지는 1960선은 찍는다. 그 정도는 찍어주지 않을까. 1960선을 찍는다. 그다음에 올라가는 건 어디까지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저희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찍었다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하나만 이렇게 탁 걸면 내가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뭐 하나 명제가 뭐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닌데. 몇 포인트 얘기했죠? 2020선 못 간다입니다.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럼 2020선은 다 못 가면 밑에가 다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나는 그냥 1940선 못 간다.
다음부터는 저는 내기하겠습니다. 예, 1800선 못 갑니다. 그래서 진짜 가면 아직 욕 먹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돈 주문가님이 좀 약으신 거고요. 네. 근데 일단 시장을 보는 이제 범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딱 집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의미가 있지. 저희가 꼭 어떤 내기를 통해서 뭐 술을 한 잔 얻어 먹겠다. 이것도 크죠. 이것도 크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어떤 시장을 보는 눈과 함께 거기서 지금 나오는 포인트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재밌게 모아가기 위해서 좀 내기를 한 것 뿐인데요. 너무 초췌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외국인들이 보니까 지난 3월 만기부터 한 2만 천 계약 갖고 있고. 그렇죠. 기관이 네. 한 3만 계약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번에 막 급락할 때 8천 계약을 외국인이 확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수가 이제 많이 급락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진짜 선물 많이 보시네요, 요즘에. 안 보다가 지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네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끝까지 뭐 놀러봐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고일물로 이전하지는 않을 것 같고 중간에 좀 털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약간 좀 있겠다. 밑으로 좀 일단은 좀 1940선까지 깨지는 거는 좀 오바 같고 한 50에서 60선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밀렸다가 그 밀렸다 올라가는 쪽으로. 비슷한 견해시겠네.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오히려 또 강하게 올라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 초반은 아마 오늘 마지막도 좀 많이 빼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지수를. 네, 그렇죠. 동시효과에 나왔던 이제 물량들은 일단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자면 실적 발표가 나오면 사실은 세력들 입장에서도 사실 사람들이 실적 발표를 많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제 별거 없더라. 하니까 그렇죠. 사람들 이제 일부러 빼죠. 그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종목 교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올 물량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6월 초에는 좀 빠졌다가 좀 들어올리는 게 아닌가. 그 물량을 받고. 그렇다면 약간 밑으로는 좀 약간 좀 아프겠지만 2% 정도 지수가 좀 빠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건 기억 안 하고요. 2020과 1960만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메이돈 전문가님, 다음 주 되면은 그러니까 6월 초인데. 거래일 수가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선거도 6월 4일 날, 수요일 날 있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6월 6일 날 현충일이 있고요. 그럼 이제 3일 거래일밖에 없는데 이런 때는 시장이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변동성이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방송 연결해서 그런 질문을 이제 그 앵커가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팽팽하잖아요. 외국이나 기관이랑. 물론 옵션 쪽에서는 조금 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상대편이 이제 오히려 개인이랑 따로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선물에서 워낙 팽팽하게 따로 잡고 있다 보니까, 포지션을 아무래도 생각을 한다면, 일단 개인을 한번 죽이는 쪽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한 번 더 밀고 그리고 죽여놓고 나머지 선물 쪽으로 방향을 따라잡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만큼 영업일수 이틀이 없는 만큼 또 남은 기간에 포지션을 더 청산하려고 든다면 더 박 터지겠죠. 오늘처럼 막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수를 확 끌어올려서 개인들이 대충 다 정리되고 더 올려가서 풋을 중간에 잡아서 다 털리고 그냥 지수 계속 가고. 근데 그렇게 시장이 착한 적이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뭘 사셨나 봐요? 아니, 산 거는 로또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폭은 커지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경석 대표님은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 더 있으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얘기하셔갖고 보니까 2, 3, 4, 5밖에 없네요. 그렇죠. 잘 결정하셔도 됩니다. 또 지수에 대해서 더 그러면 번복하실 변동을 해야죠. 그러면 1% 정도. 1% 정도. 1%니까 1980이네요. 1980이요. 어차피 상방으로 1% 얘기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정정했습니다. 밑으로 하방으로 1%. 1980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60을 찍으면은 에이 내가 그냥 갈 걸. 아니 1980 저것도 맞잖아. 알겠습니다. 어차피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아니 2020 안 찍는 것보다는 낫다 진짜. 그래서 나는 최소한 찍는다고 얘기를 했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다음 주 내기는 2020과 1980에 그러니까 여기 찍는다. 이거 그러니까 그만하십시오,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2020 안 찍는다는데 그럼 결론은 맞는 거 아니야? 밑으로 가도. 그렇죠. 아니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시장은 항상 의외성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하고 그냥 들어올려서 개인들 거 뚝 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또 이렇게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런 건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일단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뭔가 많이 좀
울컥하신 것 같은데요. 참아주시고요. 네. 편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예. 사실 저 매눈 전문가님이 저한테 커피를 많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술을 많이 사야 되겠다. 이제. 술은 제가 별로. 요새 저기 관피아라고 요새 유행하잖아요. 관피아.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좀 뭔가 커넥션 있지 않은. 좀 매눈 우린 전피아로 하죠. 전문가. 메인은 전문가님은 좀 잘생기셨고요. 돈도 많으시고요. 됐죠? 이 정도면 됐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혹시 박경석 대표님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6월 4일 또 지방선거, 이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선거가 시장에 미치는 역할, 그래서 만약에 6월 5일 같은 경우 선거의 결과 때문에 어떤 또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선거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느 쪽이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동전을 줬는데 사람의 심리는 어느 쪽이 나오면 그냥 그래 이제 결정 났어. 그리고 잘 이제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한번 동전을 줬는데 딱 숨겨온 거였어요. 미국의 대통령. 그렇죠. 기억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떤 분이 그때 옵션을 양매수를 했는데 깡통이 난. 그렇죠. 2000 몇 년인가 그때. 그래서 엘고어랑 부시랑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뭐 지금 뭐랄까 여론조사 다 나왔고 그래서 시장에 뭐 여기서 어떤 특정 후보를 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일단 그냥 결정이 나면 시장은 더 오히려 좋을 것이다. 시장은 좋을 것이다. 불확실성 제거 쪽으로. 불확실성 제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요. 저희가 여러분이 보시는 쪽이고 여기 제가 앉아 있는 쪽이다. 그런 얘기도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못파 그런 게 없다. 잘못하게 되면 이 문으로 이제 포돌이 두 분께서 들어오셔서 저희가 그 정도로 잡혀 들어가면 이게 뭐 옛날 저거지. 그래도 항상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가급적 삼가해 주신데 어디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지방선거 결과는 박경석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불확실성 제거 쪽에 무게를 두신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매눈 전문가님, 선거하실 겁니까? 투표하실 겁니까? 아니, 안 합니다. 투표를 안 하시다니 그런 무자비한 발언을 하시는 경우가 안 하는 것도 벌써 한 거 아니에요? 저의 결정이니까요. 이미 했는데 그날 또 안 한다. 투표. 왜 어떤 이유로 투표를 안 하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책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돈이다. 이 시장 돈이 값 아닙니까?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썩 그렇게 좀 멋있어 보진 않는데요. 그래도 뭐 하는 거 안 하는 건 제 결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강제성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유권자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거 한 사람당 뭐 3천 얼마인가 비용이 든다고 하던데.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그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매눈 전문가님은 항상 하루에 3천만 원은 충분히. 까먹을 때도 있죠. 끝에 얘기를 흐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 혹시 일본 국적을 갖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그런 건 아닌데요. 사요나라. 요새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선물을 그러셨군요. 많이 쳤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관심이 없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기보다 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일단 없는데 이 주식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는 뭐 테마주 잘 안 하듯이 이런 종목들 사실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특히 정치 테마주는 저 같은 경우 거의 완전 쳐다보지 아예 않습니다. 정치 테마주 얘기는 안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 관련된 그런 정치 테마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선거의 결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없다. 거의 뭐 지금 당장 뛰는 종목들도 뭐 대림 비엔코 이런 같은 경우도 뭐 자체 실적도 좋았고 괜찮게 뭐 차트도 이쁘게 올라가니까 가는 거지. 뭐 정책주다 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 특별히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뭐 어떤 여파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건데요. 매눈 전문가님이 돈을 많이 버셨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버신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그 정치권에서 그래도 그렇죠. 러브콜이 와서 혹시
정치를 한번 이 돈도 좀 많으신 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를 쫙 하게 되면 한번 우리나라 정치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러브콜이 온다. 예.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냥 네. 매매나 해야죠. 예. 매매나 하기 때문에 매눈. 맞네요. 예. 그러시죠. 예. 그 매자가 그 매자시죠? 예, 매매할 때 매죠.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팔매 살매. 그렇죠. 예. 많은 얘기를. 네. 그렇다면은 정치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6월 또 월드컵이 또 다가오죠. 네. 며칠 전에 튀니지랑 한 축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거기도 관심이 없어. 진짜 월드컵 때 네. 월드컵 안 보고 다른 거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네. 게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이제 명동에 있는 증권사에 있었는데 네. 그때 가서 술 마셨어요. 아니 술은 그 축구를 보면서 마시죠. 술 마시고 있는데 거기 명동 그러니까 을지로 골뱅이라고 여러분 뭐 마시는 분들 많이 유명하죠. 술 먹는데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때 네. 그래갖고 왜 이럴까? 네, 하여튼 그랬는데 막 네. 어떤 여자분이 맥주 들고 옆에 앉아서 막 같이 마시자고 그래 같이 마셨어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월드컵 많이 취하셨네요, 그분이. 네. 그분이 그때는 얼굴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네. 월드컵은 옆에 분이 그냥 쑥 들어와서 같이 맥주 마시자 이런 네, 기억이 그러니까 뭐 크다. 그럼 남자도 막 같이 오고 그래갖고 같이 맥주 마시고 막 아마 나왔는데 시청에서 태극기 들고 막 이렇게 좀 저도 뛰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분은 좀 좋은데 거긴 편집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참 아름다운 기억이죠. 네, 그쵸. 요령의 여인이 오셔서 같이 맥주 마시고 그것도 같이. 아름답고 우나라 4강 갔다는 것도 기적 같고 그 대신 주가는 빠졌다는 거. 그렇죠. 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나라 4강 가면서 우나라 뭐 해외 광고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네네. 그런데 주가는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차후에 올랐지만.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이런 월드컵이나 이런 거 있을 경우는 빠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예. 뭐 괜히 월드컵 특수 기대로 올라갈 줄 알지만 예. 사실은 빠지더라. 그럼- 그런 경험을 많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건 좀 다르네요. 어때요? 6월 둘째 주는 다시 첫째 주는 좀 밀렸다가 둘째 주는 좀 반등한다는 쪽인데 그러니까 빠졌다 제자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기시면 제가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메뉴 전문가님. 네. 정치에 관심 없다. 예. 네. 축구에는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저도 뭐 크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축구 못 하세요? 좀 잘하죠. 예, 그러세요? 잘하는데. 역시 그러면 예. 혹시 어떤 그 펠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포지션이 포지션은 왼쪽 윙백인데 예. 네이마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누군지 저도 잘 모르는데 예, 그렇게 드록바. 드록바 생긴 거 죄송합니다. 네. 예. 축구 별로 네. 관심은 없고요. 네. 예,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박 네. 대표님이랑 네. 예, 저도 잘 안 봐가지고 네네. 결과만 보는데 네. 예, 뭐 별로 지금 뭐 하림 같은 경우 뭐 그럼 다음 매출 늘어난다. 네. 뭐 롯데칠성 뭐 이런 쪽 그리고 패널들 디스플레이 관련 쪽 네. 뭐 이슈화 되고 있긴 한데 네. 별로 영향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종목 얘기는 안 했는데 벌써 쫙 정리를 해주시네요. 와,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 거 얘기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축구 좋아하십니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나요? 예, 이만큼 가셔가지고. 네. 좀 오바했네요. 예. 그러니까 축구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메뉴 전문가님은 축구 재미없다. 별로 안 좋아한다. 예. 그리고 정치 관심 없다. 예. 오로지 돈과 자전거. 예. 그리고 여자. 어디서 들으셨군요. 소문이 많으신데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방송 관계상 19금 방송으로 넘어갈까봐 거기서 자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좀 해보죠. 그럴까요? 강남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서 좀 그렇지만은 매는 전문가님과 과거 대학 때 친했던 후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얘기를 던지시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이게 월급에 전부 다 썼다는. 어둠의 얘기들을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데 제가 매는 전문가님의 그 샤프하고 날카로운 이미지만 생각했다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집에다 BMW 한 대 샀다는. 그렇죠. 아니, 어떤 여자의 그 얘기 하면 안 되죠. 네. 좋은 얘기 많았을 텐데. 그런 얘기 안 하죠, 남자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육사 지방선거, 그리고 월드컵 이거는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두 분의 전문가분께서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대충 이제 1사분기 실적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박경석 대표님, 이번에 1사분기 실적이 이렇게 개별 주까지 이렇게 쭉 끝나는 거를 오늘까지 보시면서 어떤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그랬다. 정말 그냥 한마디, 그랬다. 정말 한마디. 정말 네. 그냥 그랬다. 네, 그냥 그랬다. 얘기하자면 네. 기대한 것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그렇게 뭐,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뭐 주가를 올리려고 막 네. 이렇게 일부러 땡겨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그런 게 없어갖고 네. 당분간 장세가 뭐 네. 강세장이라기보다는 당분간 아직까지는 좀 2,000선을 좀 볶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90, 11월, 12월, 네. 1, 2, 3월 그렇죠. 그거까지 그렇죠. 약간 네. 좀 몇 개월간은 네. 역시 좀 과거에도 좀 여름장에는 뭐랄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뭐 휴가 간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장세가 좀 별 볼 일 없다 뭐 네.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 혹시 사실 좀 이번에는 휴가를 좀 빨리 가지 않을까요? 또 지방선거 끝나고 연휴 붙여가지고 쭉 또 6월 4일부터 그 8일까지 이렇게 쭉 해서 그거는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를 다 설문조사를 해서 언제 갈 건가를 전화해볼까요? 퍼즐표를 제가 구해서 언제 가는지 예, 날짜를 정해서. 근데 솔직히 많이 간답니다. 네, 그 이제 뭐 친구 가족끼리서 많이 아, 그쵸. 예약을 하는 분들을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지금 뭐 내수경견 죽었는데 해외여행 가는 데는 또 해외에서 쓴 돈이 사상 최고액이라고 또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좋아요. 많이 가셔야죠. 뭐 그-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국내로 가야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 내수 경기 활성화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예전의 입장에서는 네. 저 해외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해외 우리나라 국부 유출이다 했지만 네. 반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미지가 좋잖아요. 좋은 분도 그러니까 계시고. 핸드폰, 그러니까 이제 딱 이거죠. 이렇게 쉽게 하면 삼성 핸드폰 쓰고 LG 핸드폰 쓰면 되게 좋아요. 제가 뭐 네. 과거에 어디 갔는데 네. 그렇게 이번에 어디입니까? 어디 얘기입니까? 베트남 아니면은 중국 아니면 일본? 네. 일본은 아니고 이제 베트남에서 네. 그 호치민에서 이제 술하자 이렇게 거기 보면 약간 날씨 저녁에 더우니까 호치민 시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새벽 1시까지 막 술을 팔아요. 그래갖고 네. 되게 싸거든요. 뭐 안주가 한 2,000원밖에 안 해요. 아 근데 푸짐하게 나옵니까? 예, 푸짐하진 않고 접시 하나인데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먹으면 한 7개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 접시 그러니까 7개를요? 예, 소라 같은 거 막 아, 해갖고 해산물 그러면 14,000원. 그죠 14,000원. 그래봤자 14,000원. 막 맥주는 혼자 쌉니까? 제가 막 거기 어떻게 이제 친구들 막 불렀는데 한 10몇 명이 모였거든요. 네. 하여튼 막 안주가 이만큼 쌓이고 막 했는데 네. 돈이 5만 원인가? 우리나라 네. 돈 한 6만 원인가밖에 안 냈어요. 그러세요? 네. 네. 거기 가면 큰 손 되시겠네요. 그쵸 이제 내가 다 뭐 살게! 이러면서. 네. 그쵸 약간 베트남을 조금 하니까. 베트남어로 그러면은 내가 다 살게 어떻게 합니까? my bad. 영어를 그러니까 베트남에도 영어가 쓰이죠? 또이다 또이 잠깐 예. 잠깐 헷갈렸고요. 또이가 나는 네. 사다가 바이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베트남 방송 반인데 네. 반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베트남어가 네. 그 프랑스어하고 네. 연결이 돼갖고 네. 영어로 써요.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영어 뭐 비슷하게 발음이 네. 육성이 있는데 네. 뭐 거의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거의 중요한 거는 네. 중요한 거는 그런 데서 이제 삼성 핸드폰을 이렇게 딱 쓰면은 그쵸, 샘성 이러면서 와요 진짜 네, 이렇게 네. 와갖고 막 한 번만 번씩 만져보자. 맨 네. 처음에는 뭐 네. 이렇게 확장하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네. 맨 처음에 보니까 막 신기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갖고 그러면 광고 효과도 있고. 그럼 대표님이 이거 내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떡 내미시고 아까 이제 그 프라이드가 생기죠. 그래갖고 저 예.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삼성 물론 이제 아이폰이 1등이긴 하지만 네네. 삼성도 엄청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렇군요. 네. 그래갖고 삼성 좋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했다가 지금 베트남 여행기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이제 그래갖고 네. 저 해외여행 가면 그만큼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광고 효과도 있다. 예. 이제 그 얘기 하려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돈을 쓰긴 하지만 네. 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핸드폰을 사준다. 그렇죠. 예. 우리가 저 한마디로 이태리의 명품 가방을 사주면 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핸드폰을 사주듯이 네. 어떤 게 더 유리하냐. 물물 교환인데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어차피 세계 무역이라는 것이 그렇죠. 예. 꼭 내가 좀 우리는 돈을 쓰면 안 돼. 네. 그리고 우리 거는 팔아야 돼. 하는 건 네.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생각이죠. 쇄국 정책이죠. 예.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발전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열어주면서 돈을 써야죠. 그렇죠. 여기서 네. 또 중요한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네. 매는 전문가님. 예. 이 두려우시죠? 네. 이런 이 말씀하셨던 이 중요한 상황 쪽에서 예. 6월 4일부터 그 연휴 동안 뭐 하실 겁니까? 저는 할 게 있습니다. 조금 네. 지금 주식이 사실 많이 좀 종목들이 네. 좀 오래된 포트를 들고 있다 보니까 예. 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예. 네, 그러면서 좀 쉴 때 좀 네. 그런 쪽 좀 바꿔보고 종목들 예. 좀 네. 연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그렇군요.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네. 할 게 없다 보니까 네.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군요. 예. 그러면 주말에 하시죠. 예. 왜 하필 왜 6월 그때까지 제가 예. 답변을 준비 못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혹시 그
그럴 때 이제 보통 또 자전거로 예. 어떤 그 아가씨와 이제 하는 그쵸. 이제 그런 또 로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예. 주식에만 파시다가 제가 걱정은 예. 건강이 안 좋으실까봐. 아, 그쵸. 그 사실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 못 끊어가지고 네. 예, 그 계속 그 물게 있게 되는데 네네. 예, 물론 이제 사무실에서도 혹시 예, 저희는 사무실 각 방에서 사람들이 다 피우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네. 에어컨 틀고 마치 난리가 나는데 네네. 예,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자전거가 지금 앞바퀴가 부러져가지고 예, 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한두 살 먹어가니까 네네. 예, 자전거 타는 게 네. 예, 좀 힘에 붙인다. 위험해요. 네. 위험하진 않은데 위험하진 않은데 예. 그럼 가장 연장자이신 저희 박경석 대표님께서는 그 자전거를 보면서 일단 위험하다 이 생각이 드시는 거죠. 네. 좀 그냥 그 내가 내 힘으로 굴리지 않아도 네. 그냥 굴러가는 뭐 차나 아니면 가만히 그냥 안 있어가지고 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 예. 그 모니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야동이요? 아, 그러세요? 예. 이게 19금인데? 그렇죠. 예. 네. 그럼 전기 자전거를 사시는 건 어떠세요? 아, 전기 자전거요? 네. 아, 근데 그러기엔 좀 돈 아깝죠? 네. 아, 돈 많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 자전거 타는 의미가 운동하려고 타는 건데 네네. 전기 자전거는 이제 뭐 이동 수단으로 사야 되는 건데 아, 예, 예. 어쨌든 가장 좋은 건 모니터 앞에서 네. 예, 내가 나만의 시간을 아무도 없을 때 네. 예, 주말에 아무도 없잖아요. 야동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예, 더 이상 얘기를 못. 제가 또 며칠 전에 저도 이제 시장 정리하고 막 하다 보니까 네. 그 모 메신저에 이렇게 딱 보니까 예. 매는 전문가님은 혼자 계시더라고요. 홀로. 아, 동야청청 계시는 거 보고 예. 그때 시간이 12시 40분이었습니다. 예, 컴퓨터를 안 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혹시 그 안부 메시지를 이렇게 딱 보내면서 무슨 야동 보십니까? 이렇게 보내려다가 아,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방해를 하는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참 뿌듯합니다. PC는 끄고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실적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다가 이상한 쪽까지 갔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매는 전문가님한테는 그 예. 실적 얘기를 안 물어. 저는 물어봤습니다. 실적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이렇게 원하는 차트가 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네. 하는 주로 차트. 본인 실적 얘기하는 거. 예. 아, 예. 근데 아니 갖고 있는 기업 또 글로 가네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런 차트들의 기업이 네. 좀 그나마 요즘 또 대기업들 위주로 네. 예, 좀 그러니까 완전히 흑자 전환까지는 아닌데 네. 뭐 이제 적자를 거의 마감하면서 네. 다음 분기에는 좀 흑자를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흑자가 폭이 크진 않아도 네. 어쨌든 뭐 좀 유지까지 해주는 네. 예,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예, 이번에 나름 그냥 좀 의미 있는 그냥 네. 아 나쁘지 않았구나 네. 예, 이 정도까지는 했었던 그럼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름 나쁘지 않았구나. 예, 괜찮 그냥 예, 봐줄만 했다. 네, 예. 봐줄만 했다. 너무 네. 그저 이게 그랬다. 제가 똑같은 거 아니야? 나는 나쁘지 않았다. 그저 그랬다. 질문을 잘못한 제가 나쁜 놈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예. 이번 1사분기 실적 보고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다가오는 게 보통 보면 이제 영업이익은 호조를 보였는데 예. 순이익은 또 그만큼 못 따라온 종목들이 좀 눈에 나타나고 예. 그런 현상에서 아무래도 또 환율 관련된 부분이 좀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쪽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환율 관련해서 좋은 부분들은 사실 수출 기업들은 당연히 뭐 좋겠고 뭐 그다음에 운송 회사들도 당연히 좀 좋겠는데 네, 네.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 그런 쪽으로 돈을 좀 많이 들어가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데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뭐 그 기름을 많이 쓰고 그렇죠. 예, 기름을 또 많이 수입하는 외부채 많고요. 예, 외부채 많고 뭐 네. 대부분 달러 하러 하는 50% 이상을 또 차입금을 지불하는 이런 회사들은 네. 확실히 좋겠죠. 확실히 좋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뭐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수출이 덜 된다. 이런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네, 네. 지금 상황 그렇진 않아서 네. 수출 기업엔 타격이 별로 없지만 네. 수입하는 기업에게는 조금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다라고까지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네. 예, 뭐 대한항공 이런 것도 좋았고 아 그럼 대한항공 지금 사야 됩니까? 대한항공이요? 네. 완전히 망가졌죠. 그래서 네. 하면 안 되죠. 지금 얘기하시는 논조를 제가 정리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 경영 환경은 좋으나 네. 이 대한항공 같이 그런 좀 그 족보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그럼 대한항공이 못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족보라서 못 가는 거죠. 예. 앞에 그 저
그러면 한진은 어떻습니까? 한진도 같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한진은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요? 예, 한진 저희는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예, 한진 저희는 이미 돌파 나올 때부터 붙여가지고 쭉 먹었었는데, 네. 계속해서 좀 상급인가 예, 이제 족보 있는 게 그래도 이 그룹 오너 조양호로부터 다이렉트로는 그 제일 윗대가리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시는 분이세요? 예, 네. 예, 조 사장님이 네. 어쨌든 그 밑에는 사실 뭐 한진칼, 한진해운릭스, 한진 네. 뭐 좀 대한항공 뭐 정석계 막 꾸여 있지만 네. 그나마 그래도 한진이 제일 좀 다이렉트로 좀 윗대가리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실적도 좋았고 네. 탄탄했고 네. 뭐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네. 뭐 미국에 있는 이안엑스나 뭐 그 렌터카 사업도 잘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한진 같은 경우는 좀 족보가 꼬였어도 그나마 좀 낫다. 아,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른 것들은 사실 조금 예, 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면은 도구족보. 주가 가면은 그나마 예. 양반 족보.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박경석 대표님은 이번에 그 환율과 관련돼서 시장 흐름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로 없었다 근데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있지는 않았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뭐 환율의 변동폭 대비해서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뭐 환율 때만 밀렸는데 다시 또 올려놨잖아요. 그래갖고 네. 뭐 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환율의 급격한 변화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네. 일단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하다가 얼마 전에 나온 소식 보니까 뭐 우리나라 모르겠는데 누군가 이제 좀 바쳤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굽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갖고 네. 정부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냐 한국은행에서 예, 예.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네. 조금은 나왔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환율 얘기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예. 들어가야죠. 이제 뭐 그러니까 월드컵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먹을 만큼 먹었다. 뭐 이제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 좀 그러면은 이제 박경석 대표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은 원하는 계속 강세로 간다. 원하는 이제 계속 이제 1,020원이 깨지고 원하는 강세 계속 진행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뭐 1,000원대 부근에서 맞추지 않을까. 아. 위아래든 그러니까 1,000원대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2,000원 선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네, 네. 이제 이게 이제 과연 이제 뭐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제 그건데 네. 사실은 기업들은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정도도 준비 안 하면 기업 아니죠. 전화 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준비하세요. 이러고 전화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환율이 갑자기 이제 얘기하자면 50원이 변한다 치면 네. 그 기업의 실적, 그러니까 기업 전체 매출액이 5%가 변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계산은 그렇죠. 네, 예. 그 단순히 계산하면 5%가 변하는 건데 네. 그러면 그 영업이익 5% 나는 회사는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그렇다면 그 기업은 당연히 해지를 걸든가 뭔가 수단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네, 네. 최소한 뭐 자기 비용의 한 1%라도 네. 뭔가 해지를 좀 걸어서 네. 좀 방어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잘못된 게 옛날에 키코였죠. 근데 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박스권 안에 갇히는 거였고, 아, 예, 예. 근데 그걸로 이제 벗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계산을 하셔서 네. 숙제를 주시는 거죠? 예. 뭐 내가 그것까지 계산했나? 그러면 나도 유병헌 회장님처럼 적어 받아야지 컨설팅비. 내가 이제 환율 얼마 변화 때 예. 기업 순이익이 얼마 정도 감소할 것을 대비해서 얼마 정도로 해지를 걸어놔야 된다 하는데 예. 그렇군요. 그거 해주면 내가 돈 받아야지. 네. 환해지를 하실 분은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연락 주십시오. 예, 홈쇼핑 같습니다,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 얘기는 드려봤었는데 혹시 매눈 전문가님, 네, 매눈 전문가님은 왜 이렇게 깜짝 놀라십니까? 예, 제가 무서우세요? 예, 그러면 비슷한 질문인데 네. 올해 환율 저점대가 어디까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네, 예. 솔직하시네요. 예. 저도 저는 지금 선일 것 같아요. 그냥 요 딱 1,020, 1,030원 선. 예. 예, 지금 있는 현행 수준 정도. 예.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보니까 환율 차트가 네. 일단 한번 저점 마치 LG생명과학 이렇게 빠지듯이 네. 예, 그렇게 빵빵빵 치고 봤더니 네.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냥 매달아서 네. 예, 요 정도 선에서 머물지 않을까 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현대차 같은 거 베팅해야 됐다. 현대차는 뭐 환율 때문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외국인 수급 따라 그냥 베팅 한번 해본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수급이니까. 예. 기아차는 어떻습니까? 기아차도 제가 좀 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아차를 생산하는 그 부품, 네. 예, 기아차보다 네, 기아차 관련된 그 안에 부품주들, 네, 네. 예, 회차 관련주네. 네, 같은 가지에서 나왔는데. 예, 네. 제가 기아랑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기아랑 이걸 잘 하면은 이상하게 제가 손실 보는 게 꼭 기아 이런 쪽에 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기아차는 매도 치면 맞는데 매수 네. 치면 안 맞기 때문에 예. 기아차는 모르겠고요. 네. 관련된 오히려 부품주들이 네네.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좀
기대했던 외적 성장성이 그렇게 네. 그 제네시스나 LF로 이렇게 팍 하고 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오히려 지금 뭐 다른 쪽이 더 살고 있는데, 네. 예, 오히려 관련된 종목 중에 뭐 그 한라 디지털 공조나,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중국에 있는 뭐 지금 코다코 이런 것도 좋은데, 코다코요. 예, 뭐 예,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부품주들이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다코라는 회사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역시 기업 내용은 충분히 아시는 저희 메인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시고 계시잖아요. 아, 기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코? 죄송합니다. 예. 뭐죠 방금? 아, 예. 그냥 어설픈 애드립이었습니다. 네. 네. 그냥 잠깐 이제 뭐가 휘트려한 거.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그럼 자동차 쪽은 또 가끔 얘기를 해주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그러면 혹시 매는 전문가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6월달 테마다 이런 거는 네. 자동차 부품주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물론 차바이오에 이제 6월 1일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차바이오는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꼽고 있는 게 뭐 코스맥스를 비롯한 좀 화장품 관련주들 예, 계속 좋았는데 네.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예,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자동차는 실상 생각한 건 많이 없지만 네. 예, 그 중에 하나 있다면 뭐 한일이와 한일이와, 동아화성 네. 예, 요 정도 그리고 뭐 동아화성 오늘 많이 좀 흔들렸던데요? 네, 그래도 그 박스권을 지키면서 그런 예, 거니까 예, 네. 빠진 게 아니라 네. 예 그리고 뭐 코스맥스 방금 말씀드린 화장품이랑 네네. 예 자동차 관련 뭐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달 주도주는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쪽 이게 주도주다. 예, 그게 네. 주도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예. 본인이 주도하시면 되죠. 근데 이미 지금 삼성전자가 좀 주도하는 분위기라 예. 예 걔네들은 그냥 좀 같이 곁다리로 가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는 전문가님이 주도하신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일단 가입부터 하시고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시네요. 예. 그렇군요. 네. 한마디 하셔야죠. 자, 가입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예, 뭐 이쪽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거기에 이제 가셔갖고 가입을 하시면 되고 아마 요새 이벤트 기간이라서.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뒤로 살짝 얘기하면 한 달 더 줘요. 진짜가요? 그렇다는 얘기지. 서로 교차가 있고 시간이 그래서 그리고 회원분 좀 퉁치시고요. 우리는 전피아예요. 그렇군요. 네. 서로 상호관계 얽혀 있는 상호 공생관계라고 할까요? 미묘한 거. 예. 서로 홍보해 주시고 예, 회원분들 나눠 죄송합니다. 같은 날에 한번 무방 한번 잡죠. 무방 배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심판 보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맞아, 가능한가 그게? 가능할 수 있죠. 예. 시스템 구축이 그렇게 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나중에 가능하면 전문가 2명이 하는 들어갔다 나왔다 이쪽으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정신 없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박경석 대표님께서는 6월달에 주도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6월달 들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장세가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이제 원래는 오르려면 좀 빨리 올랐어야 되는데 자꾸만 2000선에서 이제 지지고 볶는 걸 보니까 6월달에는 어느 정도 뭐 제한적인 상승과 제한적인 하락을 하는 장세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만 가 좀 연결될 것 같고 아마 7월 달 정도는 아마 지루하게 종목들이 좀 기는 장세가 될 것 같아요. 여름 장세. 그러니까 좀 종목들이 그런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6월달에 제가 이제 종목 왜 들고 있었냐면 포트폴리오 실적 발표를 좀 보고 바꾸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먹었으니까 먹고 나서 이제 그걸로 좀 바꾸려고 해서 6월달에는 종목 교체가 좀 상당 부분 좀 저는 많이 좀 이루어지려고 좀 하고 있어요. 두 분의 전문가분들 모두 6월달에는 종목 교체를 활발하게 해서 좀 더 시장에 다가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의 핵심이시죠?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뭐 요유 좀 뭐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바둑 용어 중에서 이제 아생연후 살타라는 게 있어요.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입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 바둑을 좀 어느 정도 두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그 바둑을 두다 보면 내가 살아야. 내가 먼저 살아야 이제 남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수 저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하수인데 제가 이제 뭐 한 6급, 7급 정도 두는데. 그러세요? 저쪽 가서는 또 8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의 뭐 프로 아마 1단 정도 하고 한 9점 넣고 간혹 이게요. 간혹이라면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네. 이제 걔한테 이제 요새 또 이제 바둑을 배우면서 원래는 이제 한때 대학교 다니고 약간 재밌어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만뒀다가 얼마 전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바둑을 다시 들면서 점당 10만 원? 뭐 그런 내기 바둑은 아니고. 그러면서 걔가 이제 하는 말을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이런 격언 하나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고 나서 남을 공격해야지. 나도 안 살았는데 막 남을 공격하다 보면 사실은 나이 이제 그 기본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이라는 것도 잘 보면 내가 전에도 한번 뭐 제가 대박스타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주식은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야지 상승장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루한 장세는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몇 개월 정도 더 계속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견뎌내시는 분들만이 얘기하는 뭐 우리나라 큰 폭의 상승, 얘기하자면 뭐 2,300, 60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장세는 언젠간 꼭 오거든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때까지는 잘 좀 참아내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아생연은 살타다. 예, 알겠습니다. 예. 멋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연구원님은 아시는 것도 많아서 재미가 없어. 모르는 척 해줘야죠. 편집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뭔가에 따라 다 알아. 그렇습니다. 그냥 그 얇게 이렇게 이 습자지 지식이죠 이게요. 방막. 그렇죠. 애칭한다 그러죠. 애칭. 알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코너. 또 저희 그 전문가들의 수다에 빠질 수 없는 코너. 종목을 한 종목씩 또 툭 공개하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빠르고 강하게 또 강하게 한 번씩 툭 던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는 전문가님. 네, 던지십시오.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이 삼성전자를 진짜 살 때가 아닌가. 이 전까지 뭐 무방에서도 그렇고 정규 우리 방에서도 그렇고 120 한 5만 원대 왔을 때 지금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시기를 놓쳤다면 이제는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저는 좀 강력히 좀 추천을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우선주도 어떨까요? 뭐 우선주는 지금 우선주 또 얘기가 여전히 한 바퀴 돌다가 또 요즘 또 돌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삼성전자 우량주, 뭐 어차피 삼성전자 우량주 아니면 현대차 우량주 두 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때는 거래량이나 차지하는 비중 적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량주까지는 괜찮지만 그래도 할 거면 굳이 뭐 그 의열권을 뺏겨가면서 아무리 뭐 배당 먼저 받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현물을 본주를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얘기는 그럼 선물 매수? 그렇죠. 레버리지 같이 사야죠. 레버리지 같이. 알겠습니다. 삼성은 참 근데 저희 증권가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손님이 뭐 살까요 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삼성전자 사세요 이렇게 하고 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뉘앙스는 아니시죠? 이런 뉘앙스 아니시죠? 그건데. 맨날 하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다음 주엔 현대차를 그랬더니 최고의 전문가가 돼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자리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던져주셨습니다. 박형석 대표님. 한 종목 얘기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뭐 먼저 그러면 삼성에 대해서 요새 또 나오는 얘기가 저도 이제 이런 거 뭐 그때 M&A까지 했었지만 요새 뭐 요새 나오는 얘기가 또 이제 삼성전자 뭐 분사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삼성이 반도체, LCD, 모바일, 가전 뭐 이렇게 죄송한데요. 시간 관계상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분사한다는 얘기 나와서 삼성전자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40% 이상 상승한데 상승률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웬만해서는 대형주를 추천 안 드리는데 AK홀딩스라고 한번 좀 추천드려볼게요. 오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장대 항목을 뽑았는데 오늘 말 때 AK홀딩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거는 뭐 다음 주만 보는 게 아니고 좀 중기적으로 좀 볼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대기업 중에서 대기업들이 뭐 이름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20만 원, 30만 원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애경그룹 같은 거, AK홀딩스가 이제 애경그룹의 그 지주회사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용하게 그동안 이제 시세를 좀 못 줬어요. 물론 이제 저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오르긴 했는데 제가 그 4만 원대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입구 보니까 지금 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이라도 안 사시는 분들은 좀 쫓아가서
뭐 다음 주만 보는 게 아니고 한 좀 몇 개월 이상 좀 보면 예, 제가 보기에는 한 8만 원, 10만 원 이상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세면 30만 원까지. 무조건 먼 날 얘기겠지만. 그거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들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하여튼 뭐 6만 6천 원인가요? 막 그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9만 원대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뭐 실적면이나 기업 가치 내재가치 볼 때. 네. AK홀딩스, 삼성전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 유망주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문가들의 수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의 흐름들 보시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월 달에 대한 흐름들도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얘기 드렸던 내용들 포인트를 짚으시면서 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